네, 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주민 여러분, 이해식 어머니가 함께 이슈 해시태그를 진행하고 있는 허은영입니다. 이슈 해시태그가 벌써 10회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같이 쳐주시죠. 박수. 네, 처음 시작할 때가 바로 얼마 전의 일 같은데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의원님은 오늘이 10회째인 걸 아셨어요? 네, 뭐 시나리오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알고 계셨군요. 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이슈 해시태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인데요. 추석 전에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8명까지는 가족 모임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더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의원님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는 편인가요? 창원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항상 창원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설날에도 못 뵙고 또 이번에도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네. 또 가족 만남 같은 거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추석 이후에는 좀 네.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슈 해시태그 10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선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1차 슈퍼위크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유지를 했죠. 네. 그거는 예상대로인데 조금 득표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기대보다는. 네. 그 이유는 이낙연 후보가 30%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추미애 후보가 선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기대 이상의 선전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약간 줄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왜 그렇게 많은 득표를 네. 했을까? 네. 기대보다. 네. 그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추석 직전이기도 하고 해서 한 주 숨 고르기를 한 후에 그 다음 주 주말인 25일과 26일에 걸쳐 호남 지역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세균 후보는 중도 사퇴를 선언했고 이낙연 후보도 의원직 사직안도 가결된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에서의 투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호남은 광주, 전남이 있고 전북이 네. 있죠. 광주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 같고 전남은 전남지사를 이낙연 후보가 네. 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사직안도 가결되었기 네. 때문에 전남 도민들의 민심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라 그럴까 이런 것으로 좀 작용을 해서 네.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표를 좀 많이 얻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가 그만뒀잖아요. 네. 중도에 네. 이렇게 경선을 포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전남 도민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어서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서 약간 모자란 그런 네. 상황이 지속될 수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부울경이라든가 또 특히 경기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경기 지역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호남 경선을 지나더라도 1차에서 과반 승리를 이재명 후보가 거두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당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5일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 총 8명이 통과했고 3명이 탈락했죠. 당원 20%와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로 예상대로 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거의 지금 박빙 상황이라는 네. 거. 다만 이제 뭐 개표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도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박빙 상황이어서 네.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네. 전개가 될 것 같고 또 2차 컷오프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 4명으로 후보가 가려지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또 TV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후보들의 역량이 검증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1차 컷오프는 후보들 간의 토론회 없이 진행된 컷오프여서 아쉬움도 컸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2차 컷오프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9월 1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여섰어요.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셨는데요.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 이유가 있을까요?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했고 행안위에서는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소비세를 4.3%를 올려야 되는데 지방세법은 통과를 했어요. 네. 지방 소비세를 4.3% 올린다라고 하는 법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지방 소비세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떼가지고 지방에 주는 것을 그냥 지방 소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이 기재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부가가치세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쟁점 법안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타죠.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광역 같은 경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면은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네. 기초의회도 11월 말까지는 아마 그 예산서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2단계 재정분권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산 편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재회에서 빨리 네. 부가가치세법을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부가가치세법 통과를 통해서 2단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이건 뭐 아마 언뜻 듣기에는 어려우신 네. 내용인데 조금 따로 네. 코너를 마련해서 네. 좀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문턱 없는 열린 당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2달여 만에 재개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우선 주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가움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여의도에만 매번 이렇게 있다 보면 네. 그리고 이 법안이나 또는 의안들만 다루다 네.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만나서 생생한 삶의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상당히 힘과 용기를 많이 얻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해시태그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이슈 해시태그 운영진의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마치기 전에 오늘도 잠시 이해식 의원님의 알림 소식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네.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유수지 관련 건들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 면담이 이루어졌고,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서 우리 천호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문화체육 여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평온하고 풍요로운 한가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해식언니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